네, RPM 49쪽의 378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지수 함수는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합쳐주면 보기가 더 편하겠죠. 요거는 5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이 숫자가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이 지수 함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수 함수일 겁니다. 이러한 감소 함수인데 얘가 지금 a부터 아니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역을 잘라줬으니까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의 값을 보자면 그래프에서도 보이잖아요. 요만큼의 값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중에 여기서 가장 크다, 가장 높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게 될 텐데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인가 찾아보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역수가 되니까 2분의 5 더하기 1 해서 2분의 7이 될 거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쪽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그럼 1을 대입해서 나온 5분의 2 더하기 1 5분의 7이 그러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치역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y는 5분의 7부터 5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가장 큰 값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y값의 범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값, b값이 바로 얘네 둘이 되겠고 곱하면 답은 10분의 49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379번 문제입니다. 자, A 집합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들의 집합인데 요거는 이제 밑을 3분의 1로 맞출 수 있죠. 요게 3분의 1의 4제곱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밑을 떼버리고 지수와 지수만 가지고 내려올 건데 밑이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요렇게 뒤집히면서 그럼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고요. 그럼 A라는 집합은 그대로 x바 아이고 너무 좁네요. 자, x바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A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그 조건제 집합이 되겠고요. 자, B 집합은 2로 밑을 맞추면 되겠죠? 그럼 얘는 2에 30 곱해지니까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쪽은 2로 맞추면 2x제곱 플러스 2x 자, 그럼 밑을 떼버릴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기 지수만 비교를 할 건데 이것들 좌변으로 다 넘길 거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사이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요것도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x바 x는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범위를 잘 보면 지금 B집합이 A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상태죠. 네, 옛날에 집합에서 배웠던 거 안 까먹었죠? 이런 상황일 때는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둘 중에 작은 녀석 그죠? 큰 놈과 작은 놈 중에 작은 녀석이 그대로 교집합이 되는 거니까 B집합 자체가 그러니까 요것을 그대로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8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지수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런 거는 이제 역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풀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기 바로 전에는 t의 범위가 주어졌을 겁니다. t의 범위를 구했을 텐데 그 t라는 것은 곧 2의 x제곱을 말하니까 자, 이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길래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부터 자, 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8까지 그러니까 t라는 문자의 범위가 2부터 8까지 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2라는 밑을 떼버리고 x의 범위를 찾은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그럼 t의 범위가 2부터 8까지가 나왔다는 것은 자,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겠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죠. 요렇게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렇게 내려왔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그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 m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1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네, 381번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해봐라 라고 했는데 우선 밑을 맞추도록 할게요. 요거 2예로 바꾸면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도 2의 거듭적으로 바꾸면 2배가 되니까 4 마이너스 2k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을 떼버릴게요. 밑을 떼버리고 요 놈이랑 요 놈인데 자, 이것들을 우변으로 모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고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얘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3k 플러스 4가 오겠네요. 자, 요렇게 생긴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해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x축보다 위에 떠 있거나 또는 지금 여기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딱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상황일 때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늘 성립할 수 있겠죠. 이 부등식이. 그리고 이런 그래프들 아까처럼 이런 그래프들에서는 판별식이 결국 0보다 작다. 달라붙으면 0이랑 같다. 이렇게 판별식으로 연결시켜서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게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4의 풀마 4의 값 k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k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4가 되겠네요. 네, 382번 문제입니다. 그래프 문제죠.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거는요 마이너스 2를 2한테 먼저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4분의 1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원래 지수는 마이너스 2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4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죠.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하는 지수함수인데 원래는 얘가 이제 0,1을 지났겠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영향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됐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원래 이 상태였는데 여기서 1만큼 리리리리리리 뭐 이 정도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n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n만큼 위 또는 아래로 평행 이동이 추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 빨간 그래프가 지금 위나 아래로 움직일 텐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 녀석을 아래로 끌어내리라는 얘기죠. 아래로 내리고 내려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그래프의 y절편이 0보다 작아질 때까지 최소한 0이랑 같아질 때까지는 끌어내려줘야 그래야 이 빨간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y절편입니다. 이 함수의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찾으시면 되겠고 y절편이란 x에 0 집어넣는 거죠. 이 주어진 함수의 y절편 찾아보면 x 0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4 더하기 n인데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n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가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383번 문제입니다. 자,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지수함수인데요. 이 녀석에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친구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얘한테 fx라는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자, 그럼 fx가 지금 절대값 x-1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면 쉽냐면 2차 함수의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 절대값을 쓰고 있는 그래프 중에서 y는 절대값 x,
얘가 아주 단순한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V자 그래프거든요. 정확하게 45도로 올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요렇게 생기는 V자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바깥에다 플러스 2 붙이면 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V자 모양의 요 꼭지점이 똑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요런 함수를 바라보면은 이거는 꼭지점이 1,2인 V자 그래프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1,2를 이렇게 찍어 놓고요. 여기에서 뾰족하게 요렇게 생기는 요런 그래프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한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요 가운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 두 칸 와서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라고 하면은 여기가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와가지고 여기 요렇게가 x는 2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꺾어지는 영역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요 지점이 최소값인 게 너무 정확하게 보입니다. 최소값은 얼마냐? 1,2니까 최소값 2가 되고요. 요 지점과 요 지점 중에 여기가 당연히 높죠. 네,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고, 그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 2 더했으니까 4가 될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fx 자체가 갖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지금 2와 4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자, 다시 이 지수함수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지수함수를 다룰 때 고민되는 점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얘가 fx하고 y하고 같이 가는 관계인지 아니면 fx가 커지면 y는 작아지는 반대로 가는 관계인지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보죠.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문제에서 지금 요 함수의 최대값을 얘기해 줬는데 만약에 a가 1보다 큰 상황이라면 fx와 y가 같이 가고 있는 관계니까, 자, f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값을 갖겠죠. 그때 그 최대값인 y가 바로 4분의 1인 건데, 자, 우리는 fx의 최대값이 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fx가 최대가 될 때라는 건 이 빨간 부분이 4가 될 때, 그러니까 a의 4제곱, 이걸 최대값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값이 지금 4분의 1이 나와,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a를 4제곱해서 4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과 맞지 않죠. a가 1보다 큰 숫자인데 그걸 4제곱했는데 4분의 1이 나왔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답을 찾을 수 없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a가 0에서 1 사이면 fx와 y가 이제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y가 가장 크려면 fx는 가장 작아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fx가, 자, 반대로 최소가 됐을 때, fx가 최소가 됐을 때 그때 y 값이 문제에서 말한 4분의 1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fx의 최소가 얼마냐? fx의 최소는 2였으니까, 자, 요 자리, 요 fx 자리에 2가 들어가서 a의 2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a 값은 2분의 1이다. 요렇게 찾아주면, 자, 우리가 가정한 범위에도 맞고요. 자, 최대 최소도 잘 맞아 떨어지니까, 아하, 얘가 그러면 진짜 a 값이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럼 그때 문제에서는 이제 최소값을 물어봤죠. 최소값, y의 최소값입니다. y가 최소가 되려면 이번엔 반대로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말하겠죠. 그럼 fx가 최대라고 하면은 4가 될 때니까, 자, y의 최소값, 요것은 a가 지금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에, 자,
fx 자리, 이 fx 자리가 가장 클 때니까 가장 클 때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6입니다. 네. 네, 384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지수함수는 이제 가장 복잡한 모양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t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요 부분을 t로 치환할 때 일단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이 t의 범위죠. 이런 유형을 처음 만나면 이걸 t로 치환하고 맞아, 치환했을 때 우리 범위를 생각해 줘야지 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잘못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 x제곱 하나를 치환한 게 아니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요만큼 전체를 t로 치환한 이런 경우에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얘네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두 주인공으로 해서 산술기하를 써보면 얘는 최소한 얘네들은 곱해지면 이제 1되니까 2보다는 t가 크거나 같아요 라는 범위를 얻게 돼요.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은 모양을 t로 치환한 경우에는 t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생겨진다, 요렇게 잡힌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내가 이제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그때 이 부분은 어쩔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살짝 들어가죠.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요거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통째로 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금 t로 치환하는 중이니까 얘를 t로 치환하는 중이니까 이거 전체는 t제곱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t로 치환함과 동시에 요 부분은 t제곱 빼기 2로 치환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조심할 점이에요. 자, 그럼 치환한 식을 한번 써볼까요? 얘를 이제 치환을 해주면 y는 t제곱 빼기 2 더하기 6t 플러스 3, 조금 정리하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인데 단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달려있을 거고요. 우리는 요 식의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 플러스 3의 제곱에서 8을 뺀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고요. 이 녀석의 꼭지점은 t가 마이너스 3일 때지요. 하지만 이 값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t의 범위가 2 이상이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t가 2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색칠이 됐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작은 부분이다, 가장 낮은 부분이다라고 하면 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최소값은 t가 2일 때죠. t가 2일 때.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5제곱 빼기 8이니까 25 빼기 8, 17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이 얘는 구했어요. 얘가 17인 건 구했는데 한 가지 이제 남은 게 그럴 때의 x값이 얼마냐. 이 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의 x값이 얼마냐. 자, 이런 건 이렇게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 넣어줘야죠. x가 얼마였을 때 그러면 중간에 t로 우리 치환했으니까 그때 t가 얼마였고 그때 최소값 17을 가졌니? 이게 질문입니다. 자, 그럼 최소값 17을 가질 때 그때 t값부터 추적해보면 t값이 2일 때였죠. 자, 그럼 t값이 2일 때인데 그럼 t값이 2일 때 그럼 x값은 얼마였을까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 t가 2라는 사실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요 부분을 우리가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 t가 2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였는데 t가 딱 2가 됐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여러분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란 언제였냐면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였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서로 같을 때 그럼 당연히 이거 밑 날려버리면 되니까 x와 마이너스 x가 같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x가 0인 순간밖에 없죠. 그래서 x가 0일 때에 t는 2였고 그때 최소값 17을 갖는다. 그래서 0이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뭐 0 더하기 17이니까 17이 답이 되겠네요. 385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수 함수하고 직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꼭 문제를 읽으면서 캐치하셔야 될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O라는 점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A라는 점부터 표현해 보면 A라는 점은 A, 소문자 A, 물론 B라고 써 있지만 얘는 지금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 3의 a제곱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 자 b라는 점은요 x좌표가 지금 a 더하기 3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 녀석도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3의 a 플러스 3제곱이다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 3의 a제곱이라는 값은 다른 문자로 b라고도 쓸 수 있고요. 또 여기 3의 a 플러스 3제곱이다 라는 요 값은 요 점의 y좌표니까 c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O라는 점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직선 위에 세 점이 같이 놓여 있을 때 이때 제일 만만한 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자, 그래서 OA의 기울기와 OA라는 선분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와 OB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근데 이 OA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요거분의 요겁니다. O가 원점이잖아. 0,0이니까. 그래서 OA의 기울기는 A분의 3의 A제곱이고요. OB의 기울기, 자 0,0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니까 그냥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3분의 3의 A 플러스 3제곱 이게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3의 A 플러스 3제곱이란 당연히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3의 A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하고 그럼 양변에서 이거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이게 x자로 이렇게 곱하죠. 가운데 등호를 기준으로 분수 두 개 만나면 이렇게 x자로 곱하죠. 그러면은 a 플러스 3이 이쪽으로 곱해져서 a 플러스 3이 되고 a가 이쪽으로 곱해져서 27a가 됩니다. 그러면 26a가 3이니까 a는 26분의 3. 자, a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값들을 잘 찾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분수의 값인데 여기에 보면 로그가 등장합니다. 로그 3의 BC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BC가 뭐인지 아까 찾아놨잖아요. 얘가 B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C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요 자리에 넣어보면 자 로그 3에 B랑 C랑 곱했다.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지면서 3에 2A 플러스 3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끌어내리고 앞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로그 3의 3은 날라가 버리니까 2a 플러스 3입니다. 이 분자가. 그쵸? 따라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이 분수의 값은요. 얘는 a분의 2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거 이렇게 분수 나눠가지고 쓰면 2 더하기 a분의 3이다. 그런데 a 값이 요거였거든요. a 값이 요거였으니까 자, 요거 이렇게 해버릴까요? a 분의 1로 뒤집어 버리면은 요거 3분의 26이잖아요. 그죠? 3분의 26.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3한 게 얘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3 하면은 3 지워지면서 26만 남을 테니까 2 더하기 26이 되면서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첫인상에 비해서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